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넷플릭스 엄청난 화제작 더글로리에서 목사 딸 사라와 재준이 그림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으로 도대체 어떻게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더글로리 사라와 재준 그리고 재벌들의 그림 탈세 과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의 더글로리 속 그림 탈세 장면 함께 보시죠. 나 저거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 고객님? 있는 것들을 더 한다니까.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방금 전 대사와 장면에 대해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더글로리에 나온 탈세 장면에 대한 내용과 미술품을 통한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라의 세금만 떼고 그대로 돌려드는 건데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준이는 사라의 그림을 법인 명의로 구매합니다. 법인 대금은 사라에게 흘러가고 법인은 비용 처리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고 사라는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준이에게 돌려주어 비자금을 형성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 재준은 골프 리조트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언뜻 보면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여지지만 세법에서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하고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인 경우, 호텔이나 리조트에 방문하시면 미술작품이나 사진들이 여러 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미술품들은 비용 처리하고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둘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1,000만 원 이하일 것. 미술품 한 점당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1,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으로 여러 점 사는 경우도 있죠. 셋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해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해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 사업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자여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준은 미술품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비용 처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사라는 그림을 그린 작가가 직접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혜정이가 모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사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현금을 재준한테 돌려주는 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법인은 그림을 취득하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사라는 그림을 판매하고 본인의 그림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재준이는 법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준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그럼 이번에는 미술품 절세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술품으로 재테크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미술품은 자산가들의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겼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시는데요. 왜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술품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파트로 재테크나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술품에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등록세가 없어요. 물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없죠. 미술품의 세제 혜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개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도 되지 않아요. 참고로 사라와 같이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팔 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런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아요. 양도세율은 최대 60에서 70% 과세되는 것에 비해 기타소득은 20%의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보다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미술품 판매소득은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술품 판매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술품 판매가액이 6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6천만 원 초과로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7천만 원에 팔면 6천만 원이 공제되고 1천만 원에 대해 과세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천만 원 금액 기준은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일 뿐이고 6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판매가액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한편 판매가액이 6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살아계시는 국내 작가님의 작품일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의 작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 박서보 화백님의 작품이 11억에 거래됐는데 판매하신 분은 세금이 빵원인 거죠. 미술품에 관심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럼 미술품 판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작가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미술품 시장에서는 작가님이 사망하신 경우 공급 중단 현상으로 인해 가치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가치 있는 미술품이라면 묵혀두는 것이 좋겠죠. 작가님이 사망하셔서 그림 가치가 올라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그 전에 비과세 적용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술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술품은 판매하는 경우 얼마에 구입했는지와 상관없이 경비를 80에서 90%까지 인정해주는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판매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9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1억 원에 양도한다면 9천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니까 1천만 원에 22%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은 총 220만 원밖에 안 되죠. 1억에 판매했는데 얼마에 샀는지에 상관없이 세금이 220만 원 뿐이라니 와우. 엄청나죠? 판매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9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요. 만약 1억의 미술품을 사서 2억에 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1억의 90%를 곱한 금액과 1억 초과분의 80%를 곱한 금액, 즉 총 1억 7천만 원의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구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개꿀이죠. 참고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1억을 초과하더라도 9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만약 그림 가격이 떡락해서 구입한 금액이 인정해주는 필요경비보다 많을 경우 구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입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미술품 세제 혜택은 잘 이용하면 정말 엄청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궁금했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미술품으로 자녀에게 탈세한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궁금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가의 미술품을 부모가 구입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전하는 탈세 방법인데요.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미술품을 자녀한테 몰래 증여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등기 등록 제도가 없어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 구입한 화랑 또는 갤러리에 구매 이력이 남아있어 적발되고 있어요. 저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나 미술품을 처분해서 본인의 평소 소득 대비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요. 국세청 PCI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 자녀가 화가일 때 악용하는 탈세 방법인데요. 자녀와 자녀, 친구가 둘 다 화가일 때 자녀들이 그림을 그린 후 지인인 부모들끼리 합의하여 서로 자녀, 친구의 그림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주는 거죠. 자녀가 아닌 제3자의 그림을 사는 거라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인 거죠. 이런 탈세 방법은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미술품을 구입한 금액만큼 각자의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답니다. 마지막은 바로 더글로리에 나온 미술품 탈세 장면인데요. 목사인 아빠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미술품은 취득세, 등록세가 없는 점을 악용해서 미술품 구입으로 간접 증여를 하는 탈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라의 미술품 탈세가 걸려 기자들이 사라의 화방에 몰려온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목사 아빠가 11조 등으로 모인 현금을 교회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교회 신도들은 받은 현금으로 사라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이 경우 정말 적발되기 어려웠는데 사라가 마약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제보와 함께 적발됐다고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도들이 구매한 금액들은 전부 목사 아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사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거예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엄청나지. 세상에 영원한 탈세는 없으니 꼭 세금 신고하시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미술품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으니 부모가 비싼 미술품을 자녀에게 싸게 판매하고 나중에 자녀가 비싸게 팔면 안 될까요? 미술품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인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 바로 적발되기는 쉽지 않지만 자녀가 미술품을 판매하고 현금화를 할 때 국세청에서 최초 구매 경로를 조사해서 적발될 수 있어요.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 자녀에게 미술품을 시가로 판매하지 않고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미술품 세제 혜택은 엄청나다. 2.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절세해보자. 3. 미술품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부자들의 사례가 간혹 있지만 결국 걸릴 수밖에 없다. 탈세는 절대 하지 말자.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